교과서 30쪽 이온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기초로 이온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은 무엇인지, 또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어지러워. 빈혈이라 철분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래. 철을 어떻게 먹지? 음식에 든 철분은 철가루와 성분이 달라. 음식에 든 철분은 철가루와 어떤 점이 다를까? 빈혈이 있을 경우 소고기나 간,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하면 철분이 섭취돼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철은요, 검은색 이런 철가루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음식에 든 철분은 철가루와 어떤 성질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에 들어있는 철분은 철 원자가 이온을 잃어서 형성된 이온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금속 철과는 달리 철 이온은 우리 몸에 매우 잘 흡수되어 소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가루의 일반적인 고체 형태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음식에 들어있는 철의 형태는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이러한 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상태의 철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이런 이온의 형태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프린트로 다시 정리해보면 음식에 함유된 철분과 철가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철분은 철 원자가 이온을 잃어버려서 형성된 이온의 형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자가 있습니다. 우리 원자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가운데 핵과 전자가 그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얘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같은, 네, 얘는 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이었던 원자가요, 자, 뭐를 잃어요? 네,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온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이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온을 만들려면 이 양이온이라고 하는 입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자, 그러면 이 원자에서 어떻게 해서 플러스 전하를 띨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른 곳으로 잃어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전자가 빠져나갈 경우에 이 안에 원래 중성 상태였던 원자는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입자는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원자는요, 주로 금속 원자가 많이 그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가 양이온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얘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핵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리튬 원자입니다. 자, 핵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요. 자, 얘는 원자니까 정기적 중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네, 원래 3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핵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지만 전자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뀔까요? 네, 2개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전하를 띠죠? 네, 플러스의 전하량이 마이너스의 전하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자, 무슨 이온으로 변할까요? 네, 양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네, 아까와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이것을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였는데요.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면 외부에 있는 전자가요, 요 원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얘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자, 이 입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는 이온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양이온은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온이 만들어진다고요? 누가 이동했기 때문에 네,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으면서 이렇게 이온이 형성될 수 있다. 이온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첫 시작은 바로 누구라고요? 네, 원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온이 그러면 이동합니다. 자, 이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체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초록 색깔 이 두 알갱이가 계속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알갱이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이온이고요. 이 초록색 알갱이는 염화 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입니다. 자, 어쨌든 얘를 물에 녹여서 이 알갱이들을 흩뜨려 볼 텐데요. 자, 얘가 물에 녹은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흘려준다? 네, 맞아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물 안에 있는 이온은 어떻게 이동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류를 흘러주게 되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 극에는 어떤 전하들이 모였죠? 네, 맞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알갱이 입자를 우리는 무슨 이온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이온이라고 불렀어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극으로 모두 다 끌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플러스 극에는 어떠한 이온들이 모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얘를 우리는 무슨 이온? 네,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프린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염화나트륨. 그 소금이거든요. 소금을 물에 녹이게 되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아까 나트륨 이온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염화 이온으로 우선은 나눠지고요. 자, 이 나눠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있는 이온들은요. 서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네, 맞아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자, 음이온은 어느 쪽으로? 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지금 자꾸 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온을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을 나타내는 이온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온을 표현하는 방법, 이온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식을 표시하는 첫 번째, 자, 양이온을 표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이온을 표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소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트륨 양이온을 표시한다면 우선 원소 기호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자, 원자 형태의 원소 기호를 쓰시고 그 위에 오른쪽 위에 전자를 얘는 잃어야지 양이온이 될 수 있죠. 전자를 몇 개 잃었는지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개 잃었다 라고 하면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고요. 두 개 잃었다. 그럼 2 플러스, 전자를 3개 잃었다. 그럼 3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1은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생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나트륨 이온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으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플러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구리라고 하는 원자가 있었는데요. 이 구리라고 하는 원자가요, 전자 몇 개를 잃었어요? 네, 전자 2개를 잃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자가요, 전자 2개를 잃었어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 3개를 잃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자, 잃은 전자 수와 전자를 잃었다는 표시 플러스 표시를 해주면 네, 완벽한 양이온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음이온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표시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자, 황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 기억하시죠? 자, 황이라고 하는 원래 중성 상태의 원자였는데요. 전자 두 개를 잃었어요. 아니고요. 전자 두 개를 얻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황이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아, 전자 두 개를 얻은 얘는 음이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1은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네, 생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온들에 뭘 붙여보자? 네, 맞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온에 이름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양이온의 이름을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이온 이름 붙이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소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이름 뒤에다가 어떻게 붙인다고요? 네, 맞아요. 원소의 이름 뒤에 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요.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네, 양이온 표시하고 있고요. 이름 붙여봅시다. 나트륨, 네, 이온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원래 원자 이름에 이온을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Mg는 뭐였죠? 네,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자였습니다. 이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었어요 라고 표시하고 있네요. 양이온이니까 역시 자, 원자 그대로 이름에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요. 자, 얘는 누구였죠? Al.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네, 다 쓰셨을까요? 자, 이거는 리튬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자, 어떻게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튬 이온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이라고 하는 이온 원자가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은 이온. 자, 그럼 얘는 뭘까요? Ca 뭐였죠? 네, 원소기호를 모르면 아예 이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기호 꼭 외워주세요. 자, 칼슘 이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비린내가 난다. 선생님 납이라고 알려줬죠? 납 이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얘는 뭐죠? K는 칼슘 아니죠? 네, 칼륨입니다. 칼륨 이온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Cu 뭐죠? 네, 구리입니다. 그럼 구리 이온. 자, 양이온의 공통점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원자의 이름에다가 모두 다 뭘 붙여줬을까요? 네, 이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를 붙여주면 아, 얘는 양이온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름만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이온의 이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아까 양이온하고 동일한데요. 우선 원소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원소기호 잘 외웠었죠? 자, 원소 이름 뒤에요. 자, 얘는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그냥 이온 아니고 예, 화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더 붙여줄게요. 뭔가 그래도 양이온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슨 화, 이온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원소의 이름에 염소, 산소 이렇게 소자가 붙은 원소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소를 날려버립시다. 소를 생략해 주고요. 자, 소 대신 뭐뭐, 화, 이온 이렇게 붙여서 해준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자, 우리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은 우리가 염소라고 원소 이름 외웠어요. 자, 근데 이게 음이온으로 바뀔 때는 자, 염소 옆에 어떻게 붙인다고요? 네, 화이온 이렇게 붙인다고요. 띄고 이온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경우에 누구를 생략하자? 네, 소자를 과감하게 빼버리자 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염화이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O는 뭐죠? 네, 원래 원소이로 산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소자가 붙었기 때문에 소를 생략하자고요. 소를 빼버리자고요. 자, 소를 빼버리고 여기에 어떻게 붙인다고요? 산화이온 이렇게 붙인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염소화이온이 아니라 소자 빼고 염화이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얘는 산소화이온 아니고 소자 빼서 산화이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음이온의 이름 붙이는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원소 기호 기억하세요? 자, 얘는 어떻게 이름 붙이죠? 네, 맞습니다. 얘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원소의 이름 뒤에 뭘 붙이자? 네, 맞습니다. 화이온 붙이자. 아이오딘화 띄고 이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음이온의 이름 붙이는 게 끝나면 좋겠는데요. 자, 갑자기 이런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음이온을 만드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맞습니다. 다원자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음이온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다원자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다원자이온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이름을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질산이온, 얘는 황산이온, 얘는 탄산이온입니다. 자, 우리 앞글자만 한번 따볼까요? 질소의 질, 그치? 산소의 산, 합쳐서 우리 어떻게 하지? NO3- 질산이온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산이온. 자, 얘는 뭐죠? 얘는 산.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황산, 이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쉽겠네요. 탄소의 탄, 산소의 산 해서 뭐라고 읽을까요? 네, 탄산, 이온 이렇게 읽는다고요. 자, 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NO3- 질산이온, SO4- 황산이온, CO3- 탄산이온. 네, 질산, 황산, 탄산. 자, 탄산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먹는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바로 그 탄산이 이러한 형태로 음료수에 녹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누나 염기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온인데요. 얘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소의 수, 산소의 산, 수산화 이온 외워주세요. 와,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거죠. 자, 얘는 과망가니즈 산이온. 왜 과가 붙었냐면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다. 자, 얘는 망간이라고 하는 원소거든요. 과망가니즈 산이온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자, 하지만 이 이온을 보고 이게 과망가니즈 산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다 보면 뭔가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네, 어떤 의문일까요? 선생님, 어떤 거는요 전자 하나를 읽고요. 어떤 건 두 개를 읽고, 어떤 건 세 개를 읽고, 또 어떤 건 하나를 읽고, 어떤 건 두 개가 전자가 오고, 한 개가 오고, 두 개가 오고, 한 개. 선생님, 저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자, 왜 얘는 전자를 하나를 잃어야 되는지, 두 개를 잃어야 되는지, 세 개를 잃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다면 쿠키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끝.